낯설고 복잡한 정책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시죠? 물가는 끝없이 오르고 연금은 늘 제자리에 머뭅니다. 혹여 갑작스러운 병원비가 비처럼 다가올까봐 밤마다 한숨을 삼키셨을 겁니다. 손주에게 용돈 한 장 넉넉히 쥐어주고 싶어도 지갑은 쉽게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압니다. 안녕하십니까? 노후생활연구소 소장 박소명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2025년 노인 복지 정책을 귀로 천천히 들으며 눈앞에 선명한 숫자로 그릴 수 있도록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정책은 결국 숫자와 절차이지만 그 숫자가 여러분 밥상과 병원 영수증, 그리고 통장 잔고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이해할 때 비로소 살맛 나는 제도가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설명은 그 변화를 내 일상으로 끌어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지도입니다. 먼저 왜 지금 복지판이 다시 짜이는지 세 가지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생활비 압박입니다. 통계청 가계 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 절반이 연금 외에 꾸준한 현금 흐름이 없습니다. 삼겹살 한 근 값이 오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각종 공과금과 관리비 고지서를 나란히 놓고 이번 달은 어느 쪽을 먼저 낼까 저울질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둘째, 건강수명 격차입니다. 우리 평균 기대수명은 83.5세지만 아무런 통증이나 지병 없이 스스로 걷고 씻을 수 있는 기간은 평균 67세에서 멈춥니다. 16년 이상을 만성질환과 돌봄, 반복 입원 사이에서 지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가족 구조 변화입니다. 3대가 모여 살던 시절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1인 노인 가구 비중이 25%를 넘습니다. 혼자 식사하고 혼자 TV를 보다 작은 낙상사고에도 일주일 만에 발견되는 사례가 늘어 사회적 비용이 폭증합니다. 이 세 곡선이 한 지점에서 만나며 정부는 복지의 세대 교체를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혜택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새 정책은 9개 축으로 짜였습니다. 경제 지원, 의료비 경감, 돌봄 강화, 일자리 확장, 주거 안정, 통신비 절감, 장년층 공백 지원, 재산 보호, 지역사회 참여입니다. 각 축마다 현실에서 어떻게 신청하고 실제로 얼마를 절약할 수 있는지 구체적 사례를 곁들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축,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입니다. 지금은 부부가 함께 살면 연금이 20%씩 깎였습니다. 월 32만 원이 25만 6천 원으로 줄어 1년이면 153만 6천 원, 10년이면 1,500만 원 넘게 놓치는 구조였습니다. 새 제도는 2026년에 감액률을 30%로 줄이고 2027년에 완전히 없앱니다. 그러면 두 분 모두 월 40만 원을 온전히 받게 됩니다. 돈 많은 부부만 혜택 보는 것 아니냐 걱정하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소득인 정액 하위 70%라는 현재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기존 수급자가 대부분 자동 승계됩니다. 필요한 절차는 단 한 가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부부 개별 신청 박스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세대 분리를 일부러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부당 연 300만 원이 지갑으로 돌아옵니다.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 한 달에 한 번씩 손주와 외식도 가능하고 아파트 단열 공사를 새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축, 국민연금 근로소득 감액 폐지입니다. 현재는 월 소득이 31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 절반이 연금에서 빠져나갑니다. 은퇴 후 마트 계산원, 학교 급식 도우미, 경비 노동을 하며 한 달에 120만 원에서 150만 원 버시는 어르신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이 조항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없어진 뒤 2030년에는 완전 폐지됩니다. 덕분에 노동과 연금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별도 신청 절차도 없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국세청을 거쳐 국민연금공단으로 자동 연동되는 순간 감액이 멈춥니다. 연 150만 원 이상 소득 증가 효과가 생기고 근로장려금까지 받으시면 사실상 이중 혜택입니다. 세 번째 축, 임플란트 보험 확대입니다. 치아는 단순 미용이 아니라 영양소 흡수의 입구입니다. 씹는 힘이 약해지면 단백질 섭취가 줄고 근육이 빠져 낙상 위험이 2배로 뛰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현재 임플란트 보험은 65세 이상 1인당 2개까지만 적용되는데 2026년 60세 이상 2개, 2028년 60세 이상 3개, 2029년 60세 이상 4개로 확대됩니다. 치과 진료비 예시를 보겠습니다. 보철 하나에 120만 원이면 본인 부담 30%인 36만 원을 내야 합니다. 4개를 한 번에 하면 480만 원 중 144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마저도 실손보험이 있다면 추가 청구가 가능해 자기 부담은 10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치과 예약 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노인 임플란트 적용 확인서를 출력해 접수대에 제출하십시오. 병원마다 가격표가 제각각이니 공단이 제공하는 치과 비교 검색을 통해 미리 저렴한 병원을 찾는 것이 요령입니다. 네 번째 축, 백내 장무릎 인공관절 수술. 본인 부담 완화입니다. 고령 수술 통계를 보면 두 항목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백내장은 본인 부담 상한이 9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무릎 관절은 1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반토막 납니다. 수술 전 해당 병원 원무과에서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 한 장만 작성하면 초과 금액이 자동 환급됩니다. 여기에 노인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시면 상한선 아래 금액도 일정 부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고 시력과 보행 능력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다섯 번째 축, 간병비 건강보험 전환입니다. 어르신이 쓰러져 입원하면 간병인 고용비가 월 200만 원을 넘어갑니다. 새 제도는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입원 환자 중 중증도 3등급 이상이면 간병비를 월 150만 원까지 건강보험이 부담합니다. 입원 첫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신청서만 쓰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지역통합돌봄, 방문간호로 이어져 간병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족 돌봄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 보호자 소득 손실을 막는 효과도 큽니다. 여섯 번째 축, 장기요양 서비스 시간 확대입니다. 지금은 방문요양 하루 4시간이 한도라 자녀가 퇴근할 때까지 공백이 생깁니다. 앞으로는 6시간, 8시간으로 늘어나 등급별 월 최대 104시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으로 가능합니다. 판정조사표를 작성할 때는 식사 보조, 배변 보조, 보행 보조 필요성을 구체적 상황까지 적어야 시간이 넉넉히 배정됩니다. 월 20만 원대 자부담으로 전문 요양보호사가 아침부터 오후까지 집을 지켜주니 가족은 마음 편히 일을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지금이 이야기의 정확히 중간 지점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한 번만 눌러 주십시오. 정책 시행령이 바뀌고 신청 링크가 열릴 때마다 제가 가장 먼저 알림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일곱 번째 축, 노인 일자리 140만 개 시대입니다. 공익형은 공공근로 성격으로 주 10시간 일하고 월 30만 원을 받습니다. 거리 환경 미화, 어린이 통학길 안전지도 같은 일이 대표적입니다. 사회서비스형은 경력이 있으면 주 20시간 일해 월 80만 원을 받습니다. 학교 돌봄 교실, 장애인 활동 지원, 지역 문화 해설 같은 분야입니다. 시장형은 소규모 매장을 직접 운영하며 매출의 70%를 가져가니 수입 상한이 없습니다.
2025년 90만 명 모집에서 2029년 14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노인 일자리 포털에 접속해 근무지 시간 분야를 필터링해 지원서를 쓰시면 됩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자격증 PDF와 경력 증명서를 올려야 심사가 빠릅니다. 이를 통해 사회와 연결되고 새로운 소득이 생기는 경험은 연금 숫자가 주지 못하는 자신감을 선물합니다. 8번째 축, 주거와 재산을 지키는 공공신탁입니다. 집 한 채가 노후의 전부인 분들께 현금을 미리 당겨 쓰는 길을 열어줍니다. 집값의 40%를 생활비로 받고 사망 후 나머지를 상속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60세 이상 2억 원 이하 1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고 국가지방공사가 후견기관으로 나서 사기나 횡령 위험을 차단합니다. 또 고령자 친화주택과 은퇴자 도시로 이사하실 때 취득세가 면제되고 전세 보증료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새 빌트인 엘리베이터, 미끄럼 방지 바닥, 공동식당 같은 시설이 갖춰져 안전과 사회적 교류,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9번째 축, 생활비 절감 패키지입니다. 교통바우처로 시내버스와 지하철에 월 5만 10만 원이 자동 충전됩니다. 서울에서 경로당 모임으로 하루 2번 지하철을 타면 한 달 60회 7만 원이 훌쩍 넘는데 이 바우처면 실질 교통비가 무료가 됩니다. 통신비는 65세 이상 휴대폰 요금을 세액공제로 월 3만 원 돌려받습니다. 데이터 안심요금제가 전국 도입돼 동영상 자동 재생으로 데이터가 넘어가도 추가 과금이 없습니다. 전기요금 복지 할인은 경로, 장애, 기초생활 세 카테고리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어 월 2만 원, 연 24만 원이 절약됩니다.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까지 받으면 난방 쿠폰이 더해져 겨울 전기장판, 온풍기 사용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4가지 지원은 주민센터 방문 한 번으로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번째이자 마지막 축, 지역사회 참여와 평생학습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한도가 연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급식비는 일식 1,000원에서 2,000원으로 프로그램비는 연 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각각 늘었습니다. 경로당 단체 카드를 발급받으면 회계 걱정이 사라지고 모아둔 포인트로 상비약이나 청소용품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 문화 패스를 신청하면 공연, 영화, 전시 관람비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평생학습 강좌도 50% 감면이 적용돼 서예, 스마트폰 사진 강좌, 컴퓨터 기초 과목을 월 만원 안팎에 들을 수 있습니다. 봉사 시간을 누적하면 다음 해 패스 충전액이 상향되는 보너스 제도까지 있으니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실수 없이 챙기는 팁을 정리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신청 월부터 지급되므로 한 달만 미뤄도 40만 원을 날릴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분이라도 올해 65세가 된다면 생일이 지나기 전에 서류를 접수해 두세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빠뜨리는 서류는 금융재산조회 동의서입니다. 통장 사본만 가져가면 되리라 생각했다가 은행을 2번 오가며 시간을 허비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국민연금 근로소득 감액 폐지는 퇴직금 정산 방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회사와 계약서를 새로 쓰실 때 고령 근로자 특별 계약 조항을 넣으면 근로시간 탄력제 덕분에 연금과 임금이 모두 올라갑니다. 고용센터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노무 상담을 활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임플란트 보험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치과마다 재료와 기공소가 달라 같은 보험 적용이라도 자부담이 10만 원 이상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공단 비교 검색표에서 제일 싼 병원만 고르면 사후 관리가 부실할 수 있으니 진료 경험 후기와 장비 보유 현황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치료 후 3년 이내 파절이 발생하면
추가 비용 없이 다시 시술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에 명시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간병비 지원은 병상 간 거리 규정 때문에 병실 이동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상은 간격이 넓어 낙상 위험이 줄어들지만 대기 목록이 길면 일주일 이상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입원 전에 미리 예약 여부를 병원 지역상담실에서 확인해 두면 긴급 상황에서 낭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장기 요양 시간을 늘리려면 등급 판정 조사 때 실제 생활 모습을 거짓 없이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소에 스스로 씻으려다 미끄러져 무릎을 다친 영상이나 배변 실수를 기록한 사진이 있다면 판정관에게 보여주세요. 부끄럽다고 숨기면 시간 산정이 최소치로 잡혀 나중에 가족이 고생합니다. 노인 일자리를 지원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활동비 지급일과 교육 의무 시간입니다. 교육 미수로 활동비가 보류되는 사례가 지난해에만 3,000건이 넘었습니다. 또 활동시간은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료 산정 기준에도 반영되니 근로소득이 늘어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계산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공신탁 계약서는 꼭 자녀들과 함께 읽으시길 권합니다. 자녀 동의가 없으면 사후 재산 분할 과정에서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탁 수수료율, 환매 조건, 중도 해지 수수료를 별도 부칙으로 적어두면 분쟁의 씨앗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교통통신전기 바우처는 실제 사용량과 비교해 연말에 정산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요금 복지 할인은 누진제 구간이 달라 여름철 에어컨 사용 패턴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스마트 계량기 앱을 통해 월별 사용량을 확인하고 에너지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문화패스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뒤 스마트폰 QR코드로 충전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촌 지역 어르신은 문화센터 순회버스를 예약하면 교통바우처와 연계 사용이 가능하니 주말 나들이를 알뜰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단계 올해 안에 기초연금 신청과 임플란트 예약을 완료하십시오. 2단계 장기요양 판정 신청서와 간병비 지원 동의서를 준비하십시오. 3단계 노인 일자리 포털에서 관심 공고 알림을 설정하십시오. 4단계 겨울이 오기 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아 난방비를 대비하십시오. 5단계 연말정산에서 휴대폰 요금과 의료비 세액 공제를 챙기십시오. 이 5단계만 따라 하셔도 전략 효과가 체감됩니다. 복지 제도는 변화가 잦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새 소식을 정리해 가장 먼저 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복지는 아는 만큼 그리고 신청하는 만큼 내 몫이 됩니다. 끝까지 챙겨 신청해야 노년의 복을 놓치지 않습니다. 편안하고 든든한 내일을 위해 오늘 한 걸음만 더 내디뎌 보시길 바랍니다. 상반된 뉴스가 쏟아질 때마다 정책은 매번 달라지니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하는 탄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핀 9가지 변화는 짧은 시범사업이나 실험이 아닙니다. 향후 10년을 책임질 국가 설계도입니다. 이 설계도를 이해하고 내 생활에 적용하는 순간 그동안 빼앗겼던 시간과 돈, 마음의 여유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돌아옵니다. 무엇보다 뜻깊은 점은 복지가 나이든 부모 세대의 은혜를 단지 부양이 아니라 존중으로 바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끊임없이 미안해하던 구조가 국가 지원과 지역 돌봄으로 분산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역할을 나누며 마음 놓고 응원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제도를 이해하는 순간 가족 관계도 편안해집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로 어차피 둘이 같이 살면 손해라는 쓴웃음이 사라집니다. 국민연금 근로소득 감액도 없어져
나이 들어 일하면 손해라는 편견이 뒤집힙니다. 치아와 무릎, 눈까지 국가가 선제적 관리를 돕고 간병장 기요양 시간을 늘려 가족을 돌보는 시간이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됩니다. 교통비, 통신비, 전기료 지원으로 작지만 잦은 고정비 지출이 줄고 공공신탁과 은퇴자 도시가 집이 자산이냐 짐이냐는 숙제를 풀어줍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단 하나. 이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때 신청해 나에게 연결하는 일입니다. 행정 용어가 어렵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있는 통합복지 상담 창구를 찾으십시오. 한 번 방문으로 기초연금, 교통통신전기 바우처, 장기요양 등급 신청 동의까지 모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낯설더라도 괜찮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의 대리 신청 기능, 동네 주민센터의 공공 PC, 그리고 자원봉사단의 무료 서류 작성 지원이 문턱을 낮춰줍니다. 정책이 바뀌면 시행령과 고시가 1, 2년 간격으로 수정 공표됩니다. 그때마다 혜택 금액과 대상이 넓어지고 신청 서식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때마다 핵심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지금 채널을 구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작은 알림 하나가 여러분 통장에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을 되돌려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줄로 오늘 내용을 요약해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부부가 함께 살아도 기초연금은 완전 삭감 없이 월 40만 원 전액 지급된다. 둘째, 일하며 버는 월급은 앞으로 국민연금을 깎지 않는다. 셋째, 치아 관절 시력을 지키는 고비용 수술은 본인 부담이 절반으로 준다. 넷째, 간병비와 방문 요양 시간이 늘어 가족 돌봄 부담이 절반 이하로 내려간다. 다섯째, 교통통신전기 난방비는 월 합계 최대 15만 원까지 절약된다. 여섯째, 공공신탁과 친화주택으로 집이 생활비를 만들어준다. 일곱째, 60대 장년수당과 140만 개 일자리가 연금 공백을 메운다. 여덟째, 문화패스 경로당 예산 확대 덕분에 어르신 삶은 더 배움과 교류로 채워진다. 정책은 아는 만큼 그리고 신청하는 만큼 내 복지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들은 내용을 노트 한 장에 적고 곧바로 실천해 보십시오. 얻어야 할 혜택을 스스로 챙기는 사람에게 노년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끝까지 신청해야 노년의 복을 놓치지 않습니다. 저는 다음 변화가 시작될 때 다시 한번 친절한 안내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번 복된 희소식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